예, 홍익표 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제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게 이 재난, 이 전염병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과 사실관계를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감염원 차단에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감염합회 이런 데서 계속 감염원 차단이 필요하다고 6, 7번을 주장해도 정부가 다 무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신뢰가 잃었는데 마스크 정책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KF9 뭐 95가 필요하다, 80이 필요하다 하다가 나중엔 면 마스크 써도 된다 하다가 지금은 안 써도 된다. 지금 여기도 뭐 뒤에 공무원들이 쓰신 분 있고 안 쓰신 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접하게 앉아 있을 땐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말이에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다면은 굳이 이렇게 배급제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1,000만 장인가요, 지금? 우리 국민 5천만이 하려면 5일에 한 장밖에 이제 차례가 안 가는 건데 그러면 정말 써야 될 사람들, 더 필요한 사람들, 하루에 2장 써야 될, 이틀에 꼭 하루에 1장 쓰고 이틀에 2장 쓰고 이렇게 될 사람들한테 더 공급이 원활하게 하고 집에서 안 나가는 분들은 안 써도 되니까 꼭 그렇게 이제 사지 않아도 되고 이래서 저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백화점에서 팔 때 뭐 쇼핑센터에서 팔 때 줄을 막 엄청나게 서가지고 국민들이 느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근데 약국에서 판매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저는 이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적절한 과학적 대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마스크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유승희 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더 필요한데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해외 입국 제한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금 수출이 GDP의 뭐 50% 가까이 또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65% 이상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입국 제한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하노이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공장에 한 1,000명가량의 기술자들이 입국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8,000개 이상 진출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얼마 전에 총리께서 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기관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좀 받아줄 수 있도록 외교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음성이라고 하는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가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는 상대방국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일부 국가가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네. 베트남 같은데 특히 네. 이런데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그런 이제 음성 진단서. 근데 이제 음성 진단서가 가지고 있어도 또 중간에 이제 확진 판정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아이디어도 내세요. 일단 한 번 음성 판정을 받고 14일 후에 다시 받아서 2번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은 안전하다고 더 보장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제도라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 기업들한테 같이 이 해외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좀 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예산에서 20조를 지금 이 대책을 위해서 지금 풀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하고 공공기관 같이 예산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1조인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0조까지 필요할 정도로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융지원 확대, 대상 기업도 늘리고 위험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금융사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이게 지금 막상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니 절차도 복잡하고 실제로는 대출까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다 어떤 요건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의 경우에 신청은 2조 2,300억 원에 4만 3천여 명이 이걸 신청했는데 실제 자금 집행된 건 신청액이 3.7%, 827억 원에 1,806건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으면 자기가 그 기업을 하는데 이 자금이 필요해서 신보에 가서 문의했더니 지금 상담이 밀려 있어서 4월 초에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말이죠. 우리 정부가 가끔씩 저희 파산자들에 대해서 빚 탕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 다 망하고 빚진 분들 빚을 탕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출이 아니라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일단 기업,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통상의 예외적인 이제 대출 한도를 늘려서 풀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금 얘기도 나왔는데, 부가세, 소득세 이런 신고만 받고 세금 납부는 일괄적으로 유예하든가, 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 제도를 확대하든가, 또 규제화나 절차 간소화 이런 거를 통해서 제도 자체를 좀 확실하게 바꿔주는 이런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아까 그 마스크도 더 필요한 분에 더 배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그렇게 국민들께서 좀 또 협조해 주시고 계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각국에서 입국 제한에 대한 충격,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정부도 이 문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서 나름대로 아까 음성 서티피케이트를 가져가면은 좀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화상으로 일단 바이어하고 이 셀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도 긴급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말씀 주신 거는 정부 나름대로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융자 자금을 대폭 늘린다든가 했지만 의원님께서 융자보다는 아예 그냥 특별 지원 쪽으로 지금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원은 또 이 지원하는 방식의 다른 형태로는 있지만은 경영 자금을 갖다가 지원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상을 좀. 예. 지금 정말 다 예.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예. 고생하는 교육 대책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